오늘부터 서울 택시 기본료가 4,800원으로 1,000원 올랐습니다. 기본료가 적용되는 거리도 2km에서 1.6km로 400m 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반 택시 말고도 대안들이 참 많죠. SUV에 프리미엄 리무진 시트, 체계적인 승무원 교육까지 한 국내 한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의 기본 요금은 1km 4,000원. 이제 어느 쪽이 더 싼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습니다. 보통 가격 결정력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는 내 맘대로 인상해도 소비자들이 달리 대안이 없을 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택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있고 신종 플랫폼도 있습니다. 물가가 올랐으니 인상한다. 그 당위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택시업계도 심각하게 생존을 위한 고민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경제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증시 상황부터 홍원표 기자와 진단합니다. 홍 기자,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는 또 빠져나가더니 오늘은 또 대거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지금 시장 상황의 분위기 어떤 시점인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4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1조 7천억 원 가까이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3% 이상 올랐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재고 문제가 하반기부터는 좀 완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가 바로 SK 하이닉스였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조단위 적자 폭이 났는데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들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1월 수출입 동향 오늘 보니까 거기 이제 수입 부분이 있더라고요. 반도체 장비 수입이 15% 줄었다.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우리 그 반도체 기업들이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하지만 자연적인 감산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데이터로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오 기업 소식을 홍 기자가 들고 왔습니다. HLB랑 셀트리온 이 두 기업을 이렇게 앞으로 꼽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하던데. 네, 일단 두 종목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나 카카오 못지않게 이 두 종목도 많이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먼저 HLB는 중국에서 이 간암 1차 치료제 신약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중국 당국이 어제였죠. 이 31일 중국 항서제약과 병용용법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 간암 1차 치료제 허가를 해줬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글로벌에서 5번째 간암 1차 치료제 신약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이제 회사 측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단 HLB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도 신약 허가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협의들이 좀 순탄하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은 오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총 31만 주를 약 500억 원,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3만 주를 250억 원을 취득을 하는데 주가가 오늘 뭐 5%대 정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현재 주가 수준이 뭐 너무 저평가됐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취득을 결정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셀트리온이 사실 고점 대비 뭐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그런데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에 1조 8,500억 원, 또 작년에는 한 2조 4천억 원 정도로 사상 처음으로 2조 원 매출 돌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들을 왜 많이 들고 있는 겁니까? 일단 코로나 시국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이제 항체 치료제 개발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또 바이오가 많이 올랐고 그 여파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사들였다가 지금 못 빠져나가고 계신 분들이 많겠군요. 그렇군요. 위성 관련 종목도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해외 우주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이라고요? 네, 해외 우주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스페이스X와 원앱이라는 회사입니다. 스페이스X는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회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스페이스X가 올해 2분기에 국내에서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에 본사를 둔 원앱도 한화 시스템과 협업을 해서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런 초대형 우주기업 진출 소식에 국내 우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AP위성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인텔리안테크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면 파이를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좀 위성 분야는 좀 다릅니다. 일단 우리나라 위성 산업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외국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이 산업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2020년 기준 글로벌 위성 산업 규모가 2,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0조 원인데 우리나라의
매출은 3조 원으로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이 시장은 2040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720조 원 규모로 커질 예정인데요. 정부도 이 위성통신 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편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스페이스X가 한국에 와서 도대체 뭘 하냐 이런 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일단 테슬라 충전소인 슈퍼차저에서 와이파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가정들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항공사의 이 위성 통신에 대한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스타링크가 이제 2030년에 6G 사업 이 부분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진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심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6G는 이제 위성 통신을 이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국내 기업들 어쨌거나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국내 통신 3사는 어쨌거나 좀 긴장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서도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네,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올라오고 있는 영향도 있지만 여러 이제 계약 소식들이 전해진 것도 호재로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달 31일 이 에코프로 EM과 에코프로 BM은 코스모 화학과 50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양극재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오늘 9% 이상 상승을 했고 에코프로도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또 삼성 SDI도 오늘 5% 이상 오르면서 72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예. 삼성 SDI가 지난해 이제 사상 처음으로 매출 2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최소 85만 원에서 최대 108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른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내일은 어떤 일정 주목해야 됩니까? 네, 내일은 역시 미국 FOMC에 좀 주목을 해야겠는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정례 회의가 열리고 곧바로 이어서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저희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 생중계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또 유럽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회의를 엽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이제 빅스텝을 단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우세한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예정이고 또 내일 메타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그리고 모레는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 또 기대감이 형성되다 보니까 파월이 이걸 또 억누르려고 매파 발언 쏟아내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되는데 FOMC 하루 앞둔 월가 상황 바로 이어서 알아보죠.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